안녕하세요. 이번에 2023년 명도계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내신 분석을 맡은 국어과 김요섭이라고 합니다. 시험 보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자, 총평을 먼저 해볼게요. 명도계고 총평을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총평, 난이도는 중2였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그렇게 쉽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문법 쪽이 조금 어려웠던 것 확인이 가능하고요. 교과서 내용이 반영된 것이 그동안 명도계고랑 좀 차이점이었습니다. 명도계고는 그동안 교과서를 거의 안 쓰고 프린트 위주로만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교과서 내용을 반영한 것이 조금 특이했고요. 문법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상승되었습니다. 문법, 특히 의문의 변동 쪽에서 난이도가 굉장히 상승이 되었었는데 특히 18번, 19번 문제에 반모음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 그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난이도 조절을 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험 범위를 보면 문법은 의문의 변동과 형태소, 독서, 주목경제, 칸트와 거짓말, 고전문학에서는 춘향전, 강호사시가 규원가, 송민곡이 등장했고 현대소설은 엘리베이터에 낀 사내 어떻게 되었는가, 줄, 유예 이렇게 세 작품이 나왔고 비평문, 미완성의 결작 이런 교과서 작품이었고요. 화법, 대화의 원리 교과서 작품이었습니다. 출제 비율을 보면요. 문법이 무려 27%, 독서가 20%, 현대소설 20%, 그리고 비평문 10%, 고전운문 13%, 고전소설 7%, 대화원리는 한 문제 출제가 되어서 3%밖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문법 쪽이 많았고 저기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배치해놨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험 유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까다로운 문제들은 문법 쪽에서 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학 쪽은 작품과 프린트의 읽을 거리의 보기화라고 나와 있었는데 학교에서 배부되는 프린트는 이런 식이에요. 학교 작품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과 같이 읽을 거리를 하나를 줘요. 그럼 학교에서 시험을 낼 때는요. 이 지문을 주어지고 여러 가지 표현법 문제라든지 구성 방식과 관련된 문제들을 내고 보기 박스에 나와 있는 문제에 있는 그 보기 박스 있잖아요. 그 내용을 읽을 거리에서 따와서 냅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해서 이 작품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될까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이거는 수능형 문제라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독서 지문에 꽤 높은 비율의 출제였지만 독서 지문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출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독서 비율이 높았다고 해도 아이들이 느끼기엔 와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의 사용, 교과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두 개를 쓰였는데 대화의 원리가 쓰였고 그리고 그 미완성의 완성이라는 비평문이 하나 실렸는데요. 비평문과 관련해서는 그 두 개의 보기박스 문제가 출제가 되어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서 조금 어렵다라고 느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조금 이제 디테일로 봐서 푸는 문제들이 출제되었다라고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출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출제된 것과 제가 아이들 시험 대비 때 어떻게 대비해 줬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어떻게 무엇이 제가 적중이 됐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와 봤는데 프린트 지문의 표현적 특징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이렇게 A를 이게 시험지입니다. 이렇게 A를 보여주고 아니다 내가 네가 알미를 쭉 나옵니다. 춘향전이었습니다. 거기서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서 정답이 입장이 상반되는 상대를 설득하기 여러 가지 이유를 흥미롭게 제시하면서 해학적인 분위기를 살리고 있다였고 제가 학교에서 준 프린트를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수업을 진행할 때 광활루의 그네 타는 춘향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몽룡이 본 계기를 나열하고 있으면서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수업 시간에 언급하고 필기해 준 부분에서 그대로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명도계고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진행할 때 모든 프린트를 다 수업하지는 않습니다. 몇몇 프린트를 수업을 하고 그냥 이 중에 몇 개 읽어봐라 이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출제가 되고 그 공부는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를 제가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작품들을 제가 다 분석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분석한 것들이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꽤 많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교과서 지문 같은 경우에는 보기박스 추론 문제로 변형해서 나와서 제가 아까 앞에서부터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미완성의 완성이라는 비평문 하나 나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요거 슈베르트의 교향곡 얘기하면서 논피니토와 연결지어서 문제 어떻게 풀어볼래? 그리고 그 다음 바로 10번 문제에서 에드가르 드가의 문제와 여기 완성에서 이미 친지에 건네다부터 미적부분이 생겨나면 다시 되돌려받아서 친족도 있다고 한다 해가지고 반대되는 이용으로 지문
답 찾는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교과서 지문 이어서 아이들이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셔서 선생님께서 이런 식으로 보기 박스에서 추론 문제 두 개를, 그러니까 세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중에 두 문제를 추론 문제로 배정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대화의 원리였는데, 대화의 원리 학교에서 준 프린트도 있고, 여기 칭찬의 경률, 요령의 경률, 겸의 경률, 질의 경률, 관련성의 경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데 학교 선생님이 배부한 프린트에 나왔던 지문으로 보기 박스 변형해서 나왔었습니다.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또 이렇게 특별한 이런 거,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대화와 관련된 글들은, 문제들은 밖에 외부 지문들, 뭐 방송이나 이런 것들, 아이들이 좀 재밌어 할 만한 요소들을 조합해서 문제들을 내시는 스타일이신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법 문제는 예시 및 보기 제시했는데요. 17, 18, 19, 20, 21, 22, 23, 24, 하나, 둘, 셋, 넷, 다, 7, 8문제 중에 모두 다 보기 박스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아느냐라는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포함되기는 하는데, 여기서는 개념을 아느냐라는 문제보다는 그냥 완벽하게 지문을 주어줍니다. 지문을 주어줘요. 그리고 너 이거 적용할 수 있겠어? 있겠어? 너 이 개념 알아? 그럼 이 개념을 이 단어에 적용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문제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거는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 반모음에 대한 이야기, 19번의 반모음, 이중모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18번, 19번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설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한번 잘 모르겠거든요. 학교 설명을 한 내용을 출제를 하신 건지 아니면 저 보기 박스를 보고 풀어야 하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1학년이 풀기에는 조금 어렵고 보기 박스에 완벽하게 주어져야 하는, 보기 박스를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 박스를 완벽하게 읽고 그 개념을 확인한 다음에 풀어야 하는 문제로 구성이 돼 있는데,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8번에 있는 개념을 어떻게 따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여서 아주 아쉬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좀 아이들에게 난이도가 높았을 거예요. 문법 개념을 직접 묻는 방식보다는 개념을 알고 실질적인 어휘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들이 꽤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 예시 같은 것들 보면요, 이런 것들, 날다 고프다, 이거 뭐 리을 탈락이나 탈락이나 이런 탈락과 관련된 이야기였고,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탈락 관련된 것들 쭉 직부 때 줬거든요. 직부 자료는 제가 이제 개념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개념과 관련된 얘기가 조금이고, 나머지는 실제 단어에서 어떻게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모두 다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준 데에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법 문제, 상견례를 상결예라고 안 읽고 상견예라고 읽는 게 표준 발음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표준 발음법에 예외로 나와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5월 28일 날 아이들 내신 대비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이런 것들, 리을은 니은으로 발음하는 게 있어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카톡으로 전달해 줬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 문제가 여기 그대로 출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예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본인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풀면 틀리거든요. 왜냐면 예외예요. 아이들이 알고 있는 그 의문의 변동 규칙을 적용하면 상결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예외 같은 사항들은 교재에도 분명히 삽입을 하겠지만 카톡으로도 계속 아이들에게 전파를 하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해드리고, 성미인곡과 규원과 비교하는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시험 범위에 성미인곡이 있어서 성미인곡이 하나 전체가 다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한 문제 이렇게 보기 박스로 진행돼서 나온 한 문제가 등장을 했고요. 이거는 성미인곡,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삼위인곡과 관동별곡까지 아이들에게 자료를 배부해서 한번 보아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험에서는 성미인곡과 규원과 이 두 개가 나왔고, 두 개 비교하는 문제, 제가 이렇게 비교하는 그 표도 시험 직전에 배부가 되었었습니다. 2학기 내신은 뭐가 나올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학 위주의 시험 기조 유지는 계속 그렇게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역시나 수능 형식으로 계속 문제를 출제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문법은 문장 성분과 중세국어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한글 맞춤법도 아직 안 나왔어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중세국어 같은 경우에는 나올 확률이 크지 않을까라고 저 스스로 판단을 해봅니다.
독서 지문의 비율도 2학기에 들어가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독서 지문에서도 만약에 문법이 나오지 않는 시험이다 그럼 문학 난이도도 올리면서 독서 한 지문 정도는 그 난이도를 올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명도외고 친구들 방학은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국어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문법, 문학, 독서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볼게요. 그랬을 때 제가 아이들이 꼭 키웠으면 하는 것 문학도 중요하지만 전 독서를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수능은 독서를 잘 푸는 게 중요합니다. 독해력을 묻는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명도외고 시험도 너희들이 얼마나 잘 외웠니가 아니라 얼마나 잘 분석하고 독해할 수 있니를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독서를 꾸준하게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낯선 작품을 분석하는 능력을 계속 키워야 해요. 명도외고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으로 나오는 양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내가 학교에서 나와준 프린트를 혼자 공부할 때도 아 이런 거는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거 제가 만든 분석표인데 이 열로에서 요는 요섭이고요. 로는 로직입니다. 아이들이 논리와 근거에 맞게 시를 확인하고 소설을 확인하고 독서를 확인하는 그런 식의 표입니다. 그래서 시를 처음 맞이했을 때 화자, 직접적 감정, 주제, 표현법, 대상과의 관계, 화자의 정서, 어휘를 판단해서 내가 이 작품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훈련. 소설 같은 경우에는 시점, 주요 인물, 주제, 인물 관계도를 보면서 이 인물들의 관계가 서로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 확인하는 이 두 개의 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매주 저와 수업하기 전에 요거를 작성을 해옵니다. 그럼 저 수업 시간에 와서 제가 한번 검사를 해보고 아이들 스스로도 아 저 앞에 수업하는 키 큰 놈이랑 내가 지금 써온 거랑 얼마나 맞는지 한번 비교해보자라는 식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문학작품을 내가 얼마나 잘 분석할 수 있는지 아 요거는 이렇게 분석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만든 표이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중세국어와 문장 성분의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이고 1학기에 의문의 변동을 반복하기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언매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3학년들이 푸는 언매에 등장하는 의문의 변동 지금 현재 아이들 시험 본 아이들이 다 풀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명도외고 아이들한테 6월 모의고사 최근에 고3 아이들이 본 6월 모의고사 줬거든요. 거기서 의문의 변동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와서 줬는데 모두 다 풀어냅니다. 어렵지 않게 풀어내요. 지금 배우는 개념으로 고3 것까지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제발 1학기 때 배운 의문의 변동 개념이라도 잊지 말아 달라는 의미로 제가 확인하기, 반복하기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서 강조드렸던 독서는 옳은 방법으로 문장, 그리고 문단, 그리고 글 단위로 글을 읽는 거 그 독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를 확인하는 건 글 단위로 읽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문장과 문단 단위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핵심어가 뭔지 찾아서 적는 훈련을 저 수업 전에 미리 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구조도를 혼자 이 글 전체의 구조를 혼자 짜보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도를 짜다 보면요. 글들은 이렇게 구조를 주로 이루는구나를 파악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독해력도 올라가고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타인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메타인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글의 구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 아이들이 얼마나 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구조도를 먼저 만들어라. 틀을 확인할 수 있는지, 틀을 만들 수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통한 실전 감각 필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이들 오면 매주 모의고사 하나씩 풀어오는 게 숙제예요. 숙제로 아이들이 해오면 제가 그것에 대한 등급컷도 알려주고요. 아이들 풀어온 문제 오답률 상위 탑10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탑10 문제들 해설해주고 아이들이 또 어려웠다라고 하는 문제들 해설도 해주고 있습니다. 국어가 이 영상을 보는 명도외고 부모님의 자녀분이든 아니 명도외고 친구들이든 모두에게 걸림돌이 아닌 자신감이 되게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과나무학원 국어 김요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